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심리 상담 중에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동심리 상담 모델 중 인간 중심 상담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잘 숙지하고 현장에서 잘 적용해서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먼저 인간 중심 상담 모델 발달 배경을 보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정신분석 모델을 할 때는 프로이드 이론을 중심으로 예를 들었고, 그 다음 개인 심리학적 모델을 볼 때는 에둘러의 모델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인간 중심 상담 모델에서는 칼 로저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칼 로저스가 실제로 활동하던 그 시대는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와 함께 그 시대에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하던 그런 학자였습니다. 칼 로저스가 주장을 하고 있던 것은 1940년대는 비지식 상담을 논의를 했었고, 이에 대한 이론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50년대에 들어가서 내담자 중심 상담을 주로 이제 주류를 이루면서 주장을 하고 있다가 70년대에 인간 중심 상담 모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논의했듯이 에둘러의 그 개인 상담 심리 모델을 많은 그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했었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칼 로저스도 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칼 로저스가 인간 중심 상담 모델을 이야기할 때는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 있는 것에 대항을 하고, 또 행동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외부 환경의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인간 중심 상담 모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칼 로저스가 보는 인간관은 어떻게 보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굉장히 휴머니즘한 그런 인본주의 관점에서 사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적절한 조건이 갖춰만진다면은 타고난 어떤 내재적으로 잠재력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전적으로 잠재적인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환경이 더해지면 그것을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재적인 잠재력 성장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칼 로저스가 인간 중심 상담 모델의 주요한 개념으로 살펴보는 것은, 첫 번째는 현상학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담자가 현재 여기에 지각을 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나 우리 성인들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 지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현재에 충실함으로써 현재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떻게 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가가 이제 그 해답이 주어지면, 그것을 통하여 인간들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현상학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자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상학적 장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그 경험 세계에서 분화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한다면 그 경험에 의해서 경험에 축적되고, 그것이 내재화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무기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자기의 삶에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될 때 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자아 속에서 의식하고 있던 그것들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을 두고 있는 것은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발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고 또 목표를 두고 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유기체의 잠재력을 발전시키려 하는 그런 어떤 생덕적 경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많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율성을 향해서 발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또 타율성이나 외부나 통제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작은 것 하나도, 단축기계 하나도 엄마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나 혼자 해볼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발달 과정이 있듯이 어느 정도의 어떤 외부의 경향보다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터득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실현해보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자아 실현 경향성이 잘 발전을 하면 성인이 돼서도 크게 유익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재적인 조건으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는 중요한 개념은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칼 로저스가 인간 중심 상담 모델을 발표를 하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잠재력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주는데, 이것이 때로는 내담자들이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내담자에게 당신은 충분히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담자가 스스로 내재적으로 그것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상담사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인간 상담의 목표를 칼 로저스는 몇 가지 목표를 두고 있는데, 그 목표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목표가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성장하여 가고 또 충분히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 아동이 상담을 찾아왔건 아니면은 문제 부부 왔건 또 문제 청소년이 왔건 누구가 대상이 되든지 간에 상담사가 이 칼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이 상담의 목표는 찾아온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담자에게 상담사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대로 무조건적으로 따라오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경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담자 스스로가 그것을 잘 발견해내지 못하고 추출해내지 못하고 또 자기가 미리 포기하거나 가지고 있는 잠재력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담사는 이러한 부분들을 내담자 스스로가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끌어내고 다음에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내담자 스스로에게도 잠재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좀 더 진보적으로 현재 여기 있는 내가 나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는 보다 더 성장해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참다운 그 인간적인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상담사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상담 과정은 칼 로저스는 보통 12단계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담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리할 때 이 내담자가 찾아온 이곳이 내가 정말 필요해서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의 손에, 엄마나 아빠의 손에 이끌려 옵니다. 또 부부의 경우에도 상담실을 찾아오는 경우는 아내의 요구 때문에 혹은 남편의 요구 때문에 일방적으로 끌려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상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내가 여기에 오고 싶다라고 하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담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이 때로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상담이 아니라
좀 상담이 과장되어서 내담자나 상담사 스스로도 의식에서 조금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상담자고 상담사는 내담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또 내담자는 그 도움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상담사와 내담자의 그 관계 정의도 필요하고 또 상담이라고 하는 이 정의가 문제 해결을 상담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사는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고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의를 정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서 반응을 반영하고 명료하여 내담자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상담 과정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찾아오는 내담자가 유전도 다르고 또 자라난 환경도 다릅니다. 가족 조건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감정이나 감성도 다릅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를 철저하게 상담사는 반영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각 사람이 각기 다른 환경과 각기 다른 정서적인 그런 감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상담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에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리하여 명료화시켜 줄 필요도 있습니다. 내담자 자신의 문제와 그 관련된 감정들을 상담사에게 또 아니면 상담 온 이곳에 와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에 인색하면 내담자가 자기 감정을 스스로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것이 상담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음 열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담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의 정서적인 반응이라든지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명료하는 것은 상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상담 과정 중에 내담자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해주고 명료화해줘야 한다. 세 번째 내용과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처음 이제 내담자가 찾아왔을 때도 이렇게 이런 감정을 읽어주고 명료화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상담 회기가 진행되면서 회기마다 내담자의 감성적인 반응이나 감정적인 부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상담사는 잘 고려해서 상담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담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표출하게 되면 인격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감정과 충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표출된 감정은 성장의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인정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싫으면 싫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사고, 잘못된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 바른 사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때로는 내담자가 부정적인 그런 표출을 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적이 간간히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표출조차도 그것이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어떤 그런 충동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담사가 이 부정적인 표출조차도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충동적인 것이라고 생각될 때 이 감정은 보다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잘 인정을 해주고 수용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상담 과정 중에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긍정적 감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과 좀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내담자가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상담 과정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하면서 긍정적인 감정도 동시에 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담자가 그동안 긍정적인 사고로 잘 변화되어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정적인 사고로 다시 반전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 부정적인 반전에 대해서 상담사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인정을 해주고 또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다시 긍정적인 또 반응이 나타나고 이 긍정적으로 상담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는 내담자가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을 모두 경험하게 되면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자기 통찰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 또한 상담 과정의 하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부정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통찰을 통해서, 또 긍정적인 표현과 통찰을 통해서, 또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담자 스스로가 차츰차츰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바로 볼 수 있고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자기 이해가 생기고, 또 자기를 이해하면서 자기를 받아들이는 수용감도 생깁니다. 자기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주어진 문제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수용이라고 하는데, 환경에 대한 수용이나 조건에 대한 수용이나 자기 감정에 대한 수용,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통찰이 나타납니다. 보다 더 처음에 내담자가 내방했을 때 처음보다는 상담 과정 중에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잘못되어 있는 점, 그리고 스스로의 문제점, 그리고 스스로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잘 통찰해 나가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 감정, 행동, 또 표현,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변화된 그런 자기 이해,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 통찰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상담 과정에서는 중요하게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8번째는 내담자는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며, 상담자는 내담자가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포나 주저함이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상담 과정 중에 내담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자의 어떤 요구나 욕구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반응하고 따라오기보다는 스스로가 옳은 것인지, 또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해야 하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이것들을 통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자의 상담 과정 속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이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잘할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할지라도 또 그것이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빠의 관계가 형성이 좋지 않아서 상담을 온 아이라면 상담 과정 중에 이제는 내가 아빠를 어떻게 바라보고 아빠의 생각을 읽어내고 내가 아빠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아빠가 말할 때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자신감이 생긴 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아이가 아빠에게 자기의 생각대로 대답하고 생각대로 행동하고 했는데, 그때 아이의 기대는 내가 이렇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아빠도 나한테 대하는 것이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빠의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얘가 이러지? 오히려 엉뚱한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 엉뚱한 오해 때문에 더 강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는 겁을 먹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까지도 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잘 될 거라는 것보다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미리 사전에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담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그리고 포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상담 과정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변화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포기해 버리는 것은 더욱더 우리가 상담 과정 중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유의해야 될 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포스러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저없이 해볼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상담 과정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9번째는 내담자는 실제 생활 장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긍정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상담 후에 내담자가 자신감을 가지면 그 긍정적인 반응으로 더 적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 또한 상담 과정 중에 나타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상담사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0번째는 내담자는 긍정적 행동을 많이 하면서 점차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게 됩니다. 상담의 역할, 상담의 효과, 이런 것이 이럴 때 우리는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고 있는데, 내담자가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해가고 또 문제 해답을 찾고 이렇게 해가면서 자신감이 생기면 점점 그 사고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이 이제 긍정적인 행동으로 변화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담자는 더욱더 성장을 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상담 과정 속에 일어나는 효과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더욱더 상담사는 내담자를 지지해주고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1번째는 내담자의 문제 정상이 감소되고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감소하여서 자신감을 갖게 되며 상담자와 내담자의 유대 관계가 더 강화된다. 이렇게 그 상담 과정 발달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담자가 이제는 자신감을 갖게 되죠.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또 그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해 봤더니 그것이 현실화로 드러날 때 더욱더 자신만만해져서 더 강화된 행동을 합니다. 그러하면서 또 그 과정 중에 상담사와 내담자는 더욱더 강력하게 그 관계 형성이 서로 긍정적인 그리고 신뢰하는 관계로 이어질 수가 있고 관계가 강화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과잉 행동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도 상담사는 당황하지 말고 내담자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훈련까지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칭찬을 해주면 너무나 기분이 업돼서 업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담을 온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여태까지는 아빠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학업이 부진하고 또 엄마와의 어떤 트러블이 있었고 또 친구와의 관계가 있었고 혹은 선생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위축되어 있던 아이가 그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나아가서 현장에서 적용해 볼 때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또 과잉 행동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은 그 행동에 대해서 다시 제재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상담사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예측하고 또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그 내담자에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같이 이렇게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현장에서 그 행동이 너무나 과잉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전혀 당황하거나 불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내담자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또 지원해주고 독려해주고 또 도와주면 충분히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뀐 아이는 그 긍정이 지나치다고 해서 그 조절하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발달해 갈 수 있는 그 과잉 행동 자체도 발달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2번째인데요. 내담자는 더 이상
상담사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잠재력을 가지고 자아를 실현해가는 자아 실현이 가능하게 되고 치료에 종결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상담사로서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야 또 상담사로서 마음을 놓고 종결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선생님 도움이 없어도 혼자서 잘할 수 있어요. 나 혼자서 이렇게 해볼게요. 때로는 아동들이 자기 혼자서 미리 자기 속에 형성된 그런 잠재력을 발휘하고 상담실에 와서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잠재력을 잘 드러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행동, 또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행동과 사고로 발전해 가면 이제는 상담사의 도움이 없어도 내담자 스스로가 잘 해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상담을 종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종결하게 될 때 우리는 종결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문제 행동이 외부 환경 때문에 든든하게 바탕이 다 완전하게 서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종결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예후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상담소로서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양쪽 측면으로 다 예측을 또 해보는 것도 상담사로서의 해야 될 일이고 종결 단계에서 꼭 해봐야 될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상담 과정을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 크게 우리가 3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처음에는 이제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실현 단계, 그 다음에 종결 단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준비 단계에서 아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 어떤 내담자의 그 치료해야 될 부분, 문제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가 공감을 해주는 그런 공감적인 반응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순수성과 수용성, 공감성을 가지고 반응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되면서 내담자 측의 자아의 수용이나 확대를 해 나가는데 갈등이나 소외감 문제 그것을 용이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존감을 고양시켜 주는 등 이러한 것들이 그 과정 중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 측에서는 자기 그 실현에 대해서 동기를 발휘하게 되는데 현실 감각을 회복하고 문제 해결적 판단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앞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요점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종결 단계에서 우리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교재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종결 단계가 매우 중요하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결 단계에서 우리가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그 기록적인 부분을 보다 더 섬세하게 더 정확하게 그리고 목표 지향적으로 세워놓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상담 기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기법에는 일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담 기법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인 상담자의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나 그리고 상담 기법보다는 상담 관계에서 내담자에게 보이는 상담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담사가 많은 이론을 알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유용한 기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담자 개개인이 각자가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정서적 감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대하는 상담자의 그 태도가 오히려 그 상담을 성공시키고 또 성공시키지 못하는 그런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담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일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치성과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가식이나 어떠한 왜곡이나 어떠한 거짓 없이 온전하게 진실되고 솔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경우에 특히 보면
저도 이제 상담실을 운영하다 보면은 가끔은 우리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이들이 오면 어서와 너 참 예쁘게 생겼다, 혹은 어서와 너 참 잘생겼네, 아 너무 착해 보여, 여러가지 너 너무 예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물론 좋은 요인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진정성 있게 대할 수 있는지, 진심으로 대해줄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준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끝까지 중간에 어떤 돌변적인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인다든지 그런 경우에 내담자의 신뢰를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성을 가지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 어린 그런 상담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 중심 상담은 요약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본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 인본주의 중심인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왜곡된 생각을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을 인간답게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돌아보면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누구든지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인이든 나이 어린아이든 성장해 오는 과정에 그 지나온 세월만큼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어느 누구에게 특정인에게만 주어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많은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고 오는 내담자라고 할지라도 인간 중심 상담 모델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을 이 기회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지 그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에 쓰는 긍정적으로, 또 긍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 그것을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누구든지 인간의 잠재력 속에는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다 더 지지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간 중심 상담 모델에서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 인간 중심 상담 모델에 대해서 또 더 많은 앞으로 서로 논의해 볼 그런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